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은요, 인터넷에서 검색 조금만 하면은 여러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내게 딱 맞는 보험 정보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년 바뀌는 복잡한 보험, 이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내 보험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 치료 최신 보장을 주제로 최신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암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전문가분들과 최신 보험 정보 확인하시고 누구보다 유리한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이죠. 이제 주변에 보험 정보가 하도 흘러 넘치다 보니까 어떤 게 내게 정말 좋은 보험이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요, 전문가님께서 3월에 보험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현정훈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내 보험 정확히 바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제에 맞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번 3월에 꼭 먼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반가운 소식은 좀 아니지만 4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에 있어서 예정 이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4월 1일부터 예정 이율이 평균 0.25%포인트 인하 예정입니다. 인하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정 이율과 보험료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예정이율 0.25% 인하가 되면 보험료는 4월 1일부터 최저 평균 5%에서 최대 20%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상되기 전인 3월 말까지 혹시 내가 보험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3월까지 하시는 게 맞겠죠. 특히 최대 인상 예정인 거는 보험 기간이 긴 거예요. 보험 기간이 긴 상품의 대표적인 게 자녀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녀보험 가입 대상자 최대 만 30세까지인데요. 특히 만 20에서 30세이신 분들이 금년이나 내년 요때 예전에 든 어린이 보험이 20세 만기, 30세 만기가 된다면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3월 말까지 4월 1일부터 인상되기 전에 리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요. 보험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 나이라는 걸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험 나이는요. 일반적인 나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살 나이잖아요. 근데 보험 나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일자 6개월 전부터 생일일자 기준으로 6개월 후까지가 보험 나이로는 한 살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4월 1일부터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험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언제 생일일자부터냐면요. 금년 10월 1일 이후 10월 1일부터 생일이신 분들은 4월 1일 날 보험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요. 자, 10월 30일인 분은 4월 30일부로 보험 나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 얘기는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오른다 그랬는데
보험 나이로 또 연령 인상 증가분을 반영하면 따따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상여율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 나이 한 살이 추가가 되면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의 제한에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나이 구간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을 하는데요. 50세 이하, 51에서 55세, 56에서 60세, 61에서 65세, 66에서 70세 이렇게 구분들을 해요. 근데 내가 한 살 더 먹어서 55가 아니라 56을 적용받는다든지 60이 아닌 61세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 제한도 받고 또 인수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율과 보험 나이 요거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 보험 바로 알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치매보험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험 여러 가지 갖고 계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치매보험 관련된 거예요. 치매보험 그러면 나 본인 스스로도 한두 개 가입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건데, 자, 첫 번째요. 갖고 계신 치매보험 중에 경증 치매 생활자금 보장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중증 치매 시에 생활자금을 주지 경증 치매 시에 생활자금 주는 보험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건 경증 치매 CDR 척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생활비를 주는 추천 플랜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대부분은 치매보험 그러면 경증 치매 진단비, 중증 치매 진단비를 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치매, 경증이든 중증이든 치매가 걸리면 대개는 집에서 요양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로 입소를 한다든지 또는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러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같이 가거든요. 그럴 때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월 지원비를 보장해주고 있는지 내 보험에는 그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계 최초로 이번에 출시된 추천 플랜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은요. 치매 입원 시에 치매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입니다. 치매 입원 시 치매 간병인을 해주는 치매보험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플랜은 치매 입원 시에 치매 간병인을 무려 365일 동안 해줍니다. 네. 치매 간병인 말고 일반적인 간병인 해줄 때는 보통 180일까지만 해줘요. 근데 이거는 더 필요한 치매 입원 시의 간병인을 무려 365일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과연 내 치매보험에 이게 있느냐?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좀 더 뒤에 것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여러 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에서 특히 100%, 이거 정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비싸. 네, 너무 비싸고 가입하는 금액도 너무 작아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해당될 수 있는 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요. 무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걸 굉장히 알뜰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보험에는 3에서 100%, 100세까지 되는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질병 후유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암치료거든요. 암치료 끝나면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암치료 이후에 암 후유장애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부분 내 보험에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추천드리는 플랜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치매보험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치매 케어 보험이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흔히 치매 그러면 경증 치매 진단비, 중증 치매 진단비만 받아요. 근데 이 추천드리는 치매 케어 보험은요. 집에서 요양을 하든 시설로 입소를 하든 또는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가든 치매 요양 시에
월 지원금을 줍니다. 네. 진단비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집이든 아니면 시설인 경우에는요. 일수에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병원인 경우에는 365일 한도로 한 번 입원당 365일을 월 지원금을 줍니다. 네. 아마 기존에 있던 치매보험에서는 보지 못하신 보장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다. 세 번째는요. 경증 치매 시에도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경증 치매 시에도. 네. 그리고 중증 치매 시에도 또 추가로 가입하면 생활비를 주는데 이거 3년 확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잘 알고 계시는 중증 치매 생활 자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증 치매 시에는 3년 확정된 거랑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중증 치매 생활비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자, 치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치매 토탈 케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가가 가족 전체를 멘탈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부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겁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치매보험은 CDR 척도로 경증 또는 중증 진단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이런 치매 중에는 CDR 척도에서 1점에서 5점을 받지 못하는 치매가 있어요. 그게 사각지대인데 이 추천 플랜은요. 치매 분류표상, 약관상 있는 F코드만 있으면 다 CDR 점수 없어도 치매 요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는 치매 케어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치매 간병인. 네, 한 번 최대 365일까지입니다. 기존에 그냥 간병인 보험이 6개월 180일이었다면 이건 무려 365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치매 케어 보험은요. 집 밖에서든 집에서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치매 진단만 받아도 돼요. 그냥 치매만 진단을 받아도 되고 중증 치매를 받아도 또 추가로 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 경증 치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았다. 중증 치매 500만 원 받았다. 그걸로 끝이지만 자, 월로 받기 때문에요. 보통 최대 월로 90만 원을 받는데 계속이다 그러면 그게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8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예를 들면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요양, 방문 보호, 주야간 보호 다 해당이 되겠죠.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치매로 하든 경증이든 중증 치매를 받든 합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치료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병원에 치료를 같이 하면서 요양을 해야 된다. 그럼 병원에 입원하겠죠. 그럴 경우에도 365일 한도로 가능하다. 집이든 집이 아니든 또는 병원이든 상관없이 다 케어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여기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365일 한 번 입원당 365일 한도로 간병인을 직접 준다. 만약 간병인 안 쓴다 그러면 입원 하루당 10,000원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받는 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간병인을 받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생활자금을 주는데요. 생활자금이 경증, 중증, 그냥 3년 확정 생활비도 있고요. 중증 치매의 경우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중증 생활자금까지도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합산 100만 원까지 중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본인과 가족까지도 토탈 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치매보험과의 차이점은 기존 치매보험은 여하튼 CDR 척도로 경증이든 중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치매 케어는요. 그냥 치매 보험회사 약관상 치매라고 불리던 F코드 F00에서 F05
치매까지 받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또는 상세 불명의 치매든 치매로 병방일된 선망이든 다 상관없어요. 알츠하이머 병까지도 치매로 약관상에 명기된 치매면 다 해당이 된다. 경증, 중증 아니어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씩 보장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시설이든 병원이든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중증, 경증 떠나서 치매다 그러면 하루당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중증 치매라 그러면 중증 치매만 하루에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그러면 중증 치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합산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요양시설 또는 시설에 들어간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 집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월 정액으로 가요. 그래서 한 번당 30만 원, 중증일 때는 60만 원, 합산이면 90만 원을 이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은 가능하고요. 자, 이제 생활비 부분 얘기할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치매 생활비 그러면 중증 생활비만 생각했는데요. 이 추천 플랜은요. 경증 치매 월 2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중증 치매면 월 20만 원 추가. 그래서 중증 치매일 때는 40만 원까지 3년 확정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흔히 알고 계시는 중증 생활 지원금 최대 100만 원도 가능한데요. 60만 원을 하게 되면 요거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어요. 3년은 당연히 받고 종신토록 받는데요. 이러면 중증일 때 요거 두 개 합치면 월 100만 원까지 3년 동안은 확보하시는 게 되겠죠. 자, 보험료 궁금하시죠? 네. 이 추천 플랜은요.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입니다.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90세 만기예요. 네, 상해급수 1급 기준이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했을 때요. 중증 생활비 60만 원 빼고 그냥 경증 생활비 기본적인 중증 생활비 월 40만 원이면 남자 40세가 27,000원, 50세가 37,000원, 55세 43,000원, 60세 52,000원이면 돼요. 치매 쪽은 여성분이 좀 비싸요. 그래서 여성이 31,000원에서 59,000원이면 자, 일수 제한 없이 시설이든 병원이든 집에서든 치매 요양받는 거 지원금 다 받는 거 포함된 겁니다. 월 생활비까지. 근데 중증 생활비 60까지 더 포함해서 중증일 경우에는 월 생활비 100만 원까지 받는 것까지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비갱신으로 남자 40세가 5만 원, 55세 7만 4천 원, 60세 8만 6천 원이고요. 여성인 경우는 5만 6천 원에서 9만 7천 원이면 중증 생활비 월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세요. 내 여력에 따라서 중증 생활비 늘 거냐 안 늘 거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플랜의 치매 케어 보험을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게 또 하나가 장점이 있어요. 자, 남자 50세 기준이 보통 중증 생활비 포함된 게 64,589원이거든요. 자,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 없는 그 조건인데, 자, 20년 됐을 때 50세니까 70세죠. 70세면 혹시 더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73% 나와요. 75세 때는 75.9%, 80세일 때는 75.2%. 요 시점에서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갈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해지환급금도 나오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치매보험은 중간에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그럼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치매의 어떤 그 보장 혜택에 해당되지 않고 중간에 해지 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이 해당 시점에 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세 남자가 아까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10년 차 됐을 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때 책임준비금 요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납입보험료 대비 74%가 되겠죠. 근데 납입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요. 20년 됐을 때는 무려 98.8%, 거의 원금을 다 받게 되고요. 80세 됐을 때는 무려 106.9%가 됩니다. 이 시점에 가서 혹시 치매가 아닌 다른 걸로 사망될 때에는 납입한 원금보다 더 받게 된다. 자, 이 치매 플랜을 가입하면 치매로
어떤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망했든 다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알뜰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안 아프고 계속 가면 좋은데요. 2012년에 보면 기대 수명은 80.9세인데 건강 수명은 65.7세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80세까지 사는데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건 65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15년은 계속 아프면서 생존하는 거죠. 근데 2018년에 보니까요. 기대 수명은 82.7세인데 건강 수명은 64.4세. 더 늘어났어요. 오래 살수록 아픈 기간이 더 많아진다. 이럴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싶은데 100세까지 준비하는 게 너무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가입을 못했던 한계점이 있는데 자, 질병 후유장애가 그렇게 뭐 많이 발생될 일이 있나요? 자, 가장 이제 쉬운 게 인공관절이에요. 70 넘으신 분들 무릎 연골 다 이제 닳아가지고 힘들어하실 때 인공관절 하면 보통 이걸로 질병 후유장애 등급 20% 나옵니다. 그다음 암과 관련된 부분으로 흉복부에 있는 장기 암으로 절제한다든지 그러면 보통 50에서 50% 정도의 후유장애가 생겨요. 또 흔히 이제 많이 발생되는 게 디스크거든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보통 10에서 20%. 요 정도의 후유장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흔히 말하는 신경계 계통 치매입니다. CDR 척도 2점, 약간의 치매일 때 40%, 그다음 중증 치매라고 흔히 말하는 것, CDR 척도 3점일 때가 60% 장애가 나와요. 이것만으로도 질병 후유 장애는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비싸요. 자, 보통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 질병 후유 장애 1,000만 원, 100세로 하면은요. A사 같은 경우는 62,000원. 질병 후유 장애 1,000만 원만 가지고도 62,000원. B사는 43,000원, C사는 44,000원인데 추천해 드리는 건 무려 3,000만 원인데도 3130원이면 돼요. 이거 1,000만 원으로 환산하면 다른 보험사 대비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도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0만 원인데도 1,000만 원짜리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갱신형 아닙니다. 비갱신이에요. 20년 납 100세인데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질병 후유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해도 역시 3에서 100% 있고요. 여기에 암 후유장애 3에서 100%를 90세 만기로도 추가해서 제가 플랜을 짜봤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납입 면제도 있어요.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그 다음에 암 진단비, 그 다음 뇌졸중 급성장경 경색증 진단 시에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알뜰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질병 후유장애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구간별로 줘요. 그래서 3에서 100%를 3에서 9, 10에서 19, 20에서 20%대, 30%, 40%대, 50%대, 60%대, 70%대, 80% 이상 이렇게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이 구간별로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 더 질병 후유장애 나왔다 그러면 50만 원에다가 이 밑에 거 안 받았던 것까지 해서 합이 100만 원을 받아요. 누적으로는. 근데 이러다가 50%를 받았다. 한 번은 자 1차는 요걸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가 2차에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그동안 안 받았던 거 있죠? 100, 400을 추가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으로는 500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치매로 예를 들어서 C다척도 4점 이상이 됐다. 그럼 80%가 나와요. 그러면 누적으로 3,000. 이미 500은 받았고 나머지 요거 2,500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 후유장애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 한번 보면은요. 60세에 디스크가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디스크는 10% 후유장애예요. 그러면 3,000 기준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100만 원 나와요. 그랬다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중풍이 생겼어요. 그러면 200 추가로 받습니다. 72세 때 난소암으로 난소 양쪽을 다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50% 후유장애가 나와요. 그러면 질병후유장애 추가로 200 나오고 암 후유장애 5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700을 받겠죠. 그러다가 75세 때 신장병으로 투석을 한다. 그러면 추가로 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치매 진단으로 CDR 척도 4점이 됐다 그러면 추가로 또 1,500을 받아요. 그러면 가입 금액 3,000을 이렇게 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질병후유장애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 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네. 여자 40세가 말씀드린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무해지 50%로 보면은요.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요. 40세가 14,400원, 50세가 25,000원, 55세가 29,000원, 60세가 35,000원이면 됩니다. 남성인 경우가 16,000원에서부터 28,000원, 41,000원. 자, 20년 납 100세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 3,000을 이 가격으로 이때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추천드리는 이 구간별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면 이렇게 해서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이게 50세 남자가 요건데 중간에 혹시 해지라는 경우에는 해지한급금도 이렇게 50% 이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재원도 준비가 가능하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예정일 인하로 보험료가 5에서 최대 20%까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오늘 앞서 말씀드린 치매 케어 보험,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1일 되면 제일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플랜 보험이라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경증 치매 생활 자금을 주는 치매 케어 보험이 나왔다. 거기다가 치매 간병인까지 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 무려 100세까지 되는 걸 기존의 질병후유장애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면 준비가 가능하다는 플랜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미뤄오셨던 분들도 이제는 3월이 다 가기 전에 움직여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4월에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대폭 오른다고 해서 오늘은 3월의 체크 포인트로 얼마 전 새로 나온 유리한 보험 두 가지를 좀 만나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새로 나온 치매보험입니다. 일단 치매보험 중증일 때 생활비 주는 건 다들 만나보셨을 텐데 이게 심각할 때가 아니라 경증일 때도 생활비를 준다고 하고요. 자, 거기다가 최초로 치매로 인한 이 요양 지원금까지 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또 새로 나온 알뜰 질병 후유장애 보험인데요. 이게 좋은 건 다들 아는데 비싸서 망설이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보험료보다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저렴하다고 해서 새로 나온 보험은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도 4월 되면 비싸진다고 하니까 저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치매 케어 보험이 있었는데 이 치매 보험 납입 면제 이것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 보험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요. 일단 만 4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15년, 20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90세 만기라서 20년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플랜도 당연히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 치매보험이 갖고 있는 중증 치매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요.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특약보험료까지도 다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증일 때도 생활비를 주는데 이 보험도 역시나 납입 면제 된다고 하고요. 빠르게 좀 70세까지는 가입하시면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알뜰 질병 후유 장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질병 후유 장애 보장과 가장 큰 차이점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기존의 질병 후유 장애는 보편적으로 50대 이후분들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첫 번째 큰 차이점은 이건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는 3분의 1,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 아쉬운 점은 이건 무한번복이 아니라 구간별로 질병후유장애 등급별로 준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병후유장애는 낮은 등급이 계속 반복되기
된다고 보기보다는 계속 그 다음 높은 등급으로 질병 후유 장애가 발병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보험을 준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보장 금액은 훨씬 커지고 거기에다가 보험료는 저렴한데 이 기준이 좀 달라진 거니까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이제 3월 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4월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보험이 최대 20%까지 비싸진다고 하니까 실비에 진단비에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과 후유장애 보험까지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암치료 최신 보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현정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있어도 또 봐야 되는 게 암보험인 것 같은데요. 보험이 계속 좀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최신 암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암보험 그러면 다 하나씩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한 번 가입하면 그게 이제 끝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 2, 3년마다 교체하시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보험은 한 번 10년 전에 가입한 걸로 그냥 쭉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그러면 다 하나씩 있다고 하시고 그럼 암보험 보장 어떤 게 되나요? 라고 하시면 잠깐 대답을 좀 멈칫멈칫하세요. 아마 진단비하고 수술비는 될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런 게까지 된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에 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요즘에 암 치료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그다음 면역 항암제 여기에다가 표적 항암 방사선까지 치료를 하거든요. 오. 그 이유는 치료 효과가 크거든요. 네, 묵혀놨던 암보험 오늘 한번 꺼내보실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보험 또 암 치료에 대한 변천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이제 같이 보시면 아실 건데 대부분 암보험 그러면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항암 이제 뭐 항암제를 맞아 방사선 치료를 해라고 하는 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 보장인데요. 이게 아쉬운 게 항암 방사선하고 항암 약물 두 개 중에 먼저 받는 거 한 번만 딱 돼요. 이게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음 버전 나온 게 항암 방사선하고 항암 약물을 각각 보장해 주는 거, 따로따로 보장해 주는 게 그 다음 버전입니다. 조금 이제 나아진 버전인데 요즘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 말고 요즘에 암 치료의 그 의료 현장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 요거를 하거든요. 맞아요. 자주 들었어요. 네, 뭐냐면 기존에 이제 항암 치료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같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치료받는 분도 힘들고 정상세포까지 이제 잘못 그 치료에 이런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는 표적 항암, 표적 방사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표적 항암은 계속 주는 표적 항암 요거까지도 되거든요. 이거 근데 실비로 안 되지 않나요? 네.
대부분 실비 있으면 되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 표적자가 붙은 거는요. 현재로서는 다 비급여예요. 비급여라는 얘기는 네. 거의 100%가 본인 부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저는 표적항암 이미 들었는데요. 근데 예전에 표적항암은요. 딱 한 번 주고 끝나요.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주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지난 2월 달부터 새로 나온 게 표적항암 방사선입니다. 요즘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항암 치료비가 되게 비싸요. 424만 원, 네. 월평균이네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일하다 보면 큰 비용이 드는데 특히 암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은요. 65세 이상이 갑자기 급증해요. 그럼 이 네. 시점이 대부분 은퇴한 시점이잖아요. 갖고 있던 퇴직금을 표적항암 치료로 다 쏟아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 이 표적항암은 왜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만 파괴시키는 좋은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암 진단비 보험의 15% 수준이면 무려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5천만 원이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 보통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간암 이런 표적항암제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 작게는 2,500에서 많게는 7,500까지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적항암을 추가로 해야 되고요. 특히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예. 자가 면역을 할 수 있는 그 치료를 더 부과한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데 이 또한 본인 부담금 100%거든요. 이것까지도 가능한데 이게 비싸요.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보통 1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암진단비 많아야 3,5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적항암 약물 허가 또 여기에 표적항암 방사선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 이제 표적항암 방사선이 지금까지 보상되는 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 플랜이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번 표적항암까지 치료하면 기본적인 항암에서부터 표적항암 그다음에 계속 주는 것까지 이제 받으시게 되면은요. 보상사를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예. 네. 보시면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표적항암 면역치료에다가 표적항암 방사선까지 받으면 이 앞에 있는 1번에서 16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 6번, 11번, 12번, 15번까지 하면 무려 1억 66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우리 있어요. 뭐 암진단비 한 3천만 원 들고 괜찮겠지 이러는데 이거 1억 원 넘게 받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항암에다가 표적항암 되면 거의 1억이 필요한데 네. 이게 이 보험 준비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와, 이렇게 1억 660만 원, 1억 700만 원 이렇게 받으려면은요. 저희 보험료 얼마나 내야 돼요? 이게 비쌀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게 표적자가 붙은 그 보장은 10년 갱신이에요. 아직 어디에서도 비갱신은 없는데 예. 이게 갱신이 되더라도 그야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우선 준비를 한다 그러면 표준체 건강체 기준으로 여성인 경우에 40세가 21,000원, 남성인 경우가 그 40세가 12,000원, 뭐 55세 같은 경우는 여성은 39,000원, 남성은 56,000원이면 요거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유병자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와, 암 진단비로만 가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오늘의 원픽으로 정리 좀 네,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암 진단비 물론 많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내가 암 진단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적자가 붙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 여기에 한 번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주는 것까지도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표적항암이 있으시다면 기존 거에는 특정 항암 호르몬제 치료가 빠져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이번 추천드리는 플랜은 패키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느냐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의 준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 있어도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죠? 자, 1억 원이 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한 번 받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1년 뒤에도 추가로 500만 원 받을 수 있고 표적 호르몬 치료에다가 신재진단, 암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생각보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4월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 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전화 통해서 또 상담 도움 드릴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요즘 자꾸 전화가 많이 예. 와요. 제가 이제 실손보험 들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예. 예, 뭐 착한 실손으로 뭐 전환하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예. 혹시 요즘 방송 보다 보니까 그 질병유장애 담보도 있는데 제가 치매보험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좀 비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에 예, 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살 됐어요. 네, 47 되셨고 이제 네. 보장에 대해서 좀 추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봐드릴게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 화재 뉴 라이프 케어 그리고 우체국 건강보험 두 건 가지고 계시고 14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네요. 자, 이분이 여러 가지로 보험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자, 노후에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원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화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질병후유장애에 대해서 뭐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하고 지금 네. 기존에 있는 실손을 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제가 지금 뭐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네. 번째로는 지금 그 시청자님이 가입한 보장 내용이 총 3건이세요. 그런데 이 3건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래 40대 이제 지금 중반이시지만 그래도 이때 보험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두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내가 아플 때 아니면 가족이 아플 때 그리고 지인이 뭐 보험을 조금 권유할 때 말고는 실질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또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메리츠에 가입돼 있는 부분을 보면 네. 지금 실비를 너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비는 일단 제가 첫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환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납입하는 예. 보험료 대비해서 단독 실비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착한 실손을 했을 때 보험료는 당연히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은 맞으세요. 하지만 지금 통원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통원비에 대한 부분에 통원 한도 금액도 조금 높으시고 지금 그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네. 분들보다 자기 부담 금액이 조금 다른 분들은 5천 원에 지금 공제 금액이 있으신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착한 실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착한 실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다가 차후에 전환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체국 보험으로 2건이 가입돼 계시는데 2009년도에 가입하신 우체국 보험도
보험료 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네네.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진단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단비가 최소 금액으로 조금 적게 가입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를 본다라면 조금 진단비는 1,000만 원 정도로 가입돼 있지만 그리고 나름 종수술비도 가입돼 계시고 그리고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이나 해열성 쪽으로 보장이 안 되셨거든요. 그리고 보장을 그 나름 꼼꼼하게 우리가 대부분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네네 대부분 어떤 이 보험이 나빠요, 뭐 이 보험은 좋아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보고 또 보장을 보고 그리고 가입한 시점을 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보험 또한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 이 우체국 보험도 유지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가입하신 우체국 보험 2020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나는 이제 4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지금 기존의 보험을 조금 추가로 보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계속 지출이라는 걸 발생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시죠? 예.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험료만 계속 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메리츠의 실손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우체국도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가입돼 있는 부분도 조금 보험료 대비 준비가 잘 되어 계시는데 최근에 네네. 가입하신 지금 상품을 보시면 보험료가 5만 5천 원을 나입하고 계시지만 진단비는 굉장히 높게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3대 이 보험을 진단. 준비를 가입을 한 게 네네. 솔직히 제가 혼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뭐 저 죽고 나서 뭐 나오고 이런 거 말고요. 네네. 제가 이제 혹시 아프거나 했을 때 좀 많이 받아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나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보험을 문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요즘 보험 방송이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방송을 보면, 내 보험이 잘못됐나? 또 이 방송을 보면 또 이게 잘못됐나?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하고도 잘못됐나? 잘했나? 막 혼동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좋고 나쁜 보험은 없으세요. 사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 보험만큼 좋은 보험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아무래도 작은 보험료의 보장의 폭이 넓은 쪽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완벽한 보험이라는 건 없거든요. 내가 그 네. 보장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단 1%, 0.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도 만일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면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권유해드린 보험은 보장의 폭이 넓은 쪽으로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준비하신 거는 암 진단비하고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비를 3천만 원씩 준비하셨지만 지금 뇌혈관이라든지 해열성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으시고 아직까지는 40대시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참고로 준비하신 부분은 지금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비갱신으로 준비가 되시고요. 그리고 4월 이전에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할인된 보험료로 준비가 되시고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포인트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뭐 치매 쪽으로도 걱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보장의 기간을 조금 낮춘다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아까 저희가 방송에 얘기했듯이 알뜰한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이렇게 세트 판매를 해서 한다라면 지금 가입하신 이 보험료 5만 5천을 조금 축소를 해서 조금 더 포함을 시킨다라면 훨씬 더 보장의 폭을 넓게 해서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하고자 하는 뇌혈관하고 혈성까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조금 보장의 기간을 조금 복층 설계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상담을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준비하신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결정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연락 좀 잘 도움을 받고자 주셨습니다. 전화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요즘 시청자님처럼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져서 더 현실적인 보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다행히 잘 가입하셨는데 최근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 한 건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네. 이제 착한 실비를 전환하는 것보단 기존 실비 가져가시고 저희가 보장의 범위를 확 넓혀드려서 내가 정말 살면서 필요한 보장들을 넣어드렸는데 보험료 5만 원 절감됐거든요. 만족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내 보험의 가성비 따져보시고 내 보험은 무조건 3월 안으로 리모델링 하셔야지 저렴하다는 것도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